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부분은 용액의 농도야. 농도. 용액이라는 건 녹이는 물질이 용매가 되고 녹는 물질이 용질이에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용매, 녹이는 물질, 자, 그 다음에 용질은 녹는 물질. 그러니까 물과 설탕이면, 설탕물이면 물은 용매, 설탕이 용질, 알지? 그래서 용액의 농도, 그러면 농도가 뭐냐? 이게서 단어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좀 잡고 가야 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 그 용액에서, 용액에 들어있는 그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뭐다? 용액의 농도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요. 그럼 그 용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야. 알지? 농도가 낮다는 거는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표현하는 것이 이거야. 용액의 질량 중에, 그러니까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같이 섞여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용매, 용질이 섞여 있는 용질의 질량 중에, 용액의 질량 중에 그 용질의 질량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질량비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자, 요 비율로 나눠지는데, 자, 이것이 바로 퍼센트 농도가 있어.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 그래서 이렇게 돼.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자, 이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질량 100분율이야. 자, 이 퍼센트 농도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액과 용매를 구분해 줘야 돼. 용액하고 용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금물이면은 용액이지만 물은 용매거든. 물은 용매거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기본적인 용어에서 막 헷갈려. 자, 왜 헷갈리냐면, 자, 이게 숫자로 주어지면 안 헷갈립니다. 근데 임의의 기호로 주어질 거예요. 미지수로.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 그때 헷갈리다 하더라고. 그때 헷갈려 하더라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 퍼센트 농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용액이란 건 용매와 용질의 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용질, 용매가 섞여 있는 혼합물에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자, 그것을 100을 곱하면은 질량 100분율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뭐라고 읽어? 퍼밀. 알지? 퍼밀. 그래서 얘가, 자, 똑같아요. 용액의 질량분에 똑같이 용질의 질량, 여기에다가 이때는 뭐를 곱한다? 1000을 곱한다. 그래서 얘는 질량 1000분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100을 곱하는 것도 있고 1000을 곱하는 것도 있고.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별거 없어. 95g의 물에, 자, 5g의 설탕을 녹였습니다.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몇 g이니? 그렇지, 100g. 용질의 질량은 5g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여기지, 여기. 자, 질량을 g으로 하면 다 g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을 맞춰줘야 돼요. 자, 만약 질량을 미리그램 했다면 분모 분자 다 미리그램으로 맞춰줘야 돼요. 요것만 신경 써주면 돼. 자, 그러니까 g이니까 다 g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5%가 되고, 자, 100g분의 5g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50%밀이 되는 거야. 자, 별거 없어.
이 관계, 그래서 이 관계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치? 그래서 이게 퍼밀하고 퍼센트 사이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상관하는 상관관계가 나온다면 이렇게 쓰면 돼. 퍼밀은 퍼센트 농도에다가 10을 곱하면 된다.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나 퍼밀 농도, 질량, 그러니까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질량 비로 표현하는 거지. 질량 비율로. 그렇지? 질량 비율 표현할 거야. 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편해. 숫자가 들어가면 편하지만 얘가 부호가 미지수가 들어가면 이때는 계산이 헷갈린다. 그래서 용액과 용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질량값을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돼.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 알겠지?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지금 했던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질량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에요.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그 물질의 질량이 변할까? 아니지.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나 퍼밀 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거야, 요거. 이건 이미 이제 이전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 했던 거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했던 거라 다 아는 거야. 요건 괜찮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몰 농도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몰레러티라고 하는데, 몰레러티. 자, 몰 농도는 어떤 거냐? 정의가 이렇게 돼요. 1리터에, 자, 용액입니다. 용매가 아니야. 알지? 1리터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그 퍼센트나 퍼밀은 그 용액 질량의 용질이 얼만큼의 질량 비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면 몰농도는 1리터 어디에? 용액에. 자, 근데 이게 자꾸 있잖아요. 용매랑 헷갈려 하더라고. 1리터 용매가 아니라 1리터 용액이야.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질의 몰수. 그래서 몰농도는 용액 부피, 그래서 용액을 우리가 V로 놓을 거야. 자,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M은 여기까지 가 있냐? 자, M은 V분의 N. 자, 요렇게 해서 식으로 자, 나타낼 거예요. 식으로. 자, 이것이 우리가 몰농도 식이야. 자, 단위는 몰수니까 몰 퍼 리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대문자 M으로도 넣기로 해. 그냥 몰농도. 그러니까 몰농도란 뜻 자체가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란 뜻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이건데, 이거야. 4g의 NaOH. 얘는 분자량이 아니지. 화학식량이 40이래. 그래서 4g의 NaOH를 물에 녹여서 500ml의 수용액을 만들었어. 자, 그럼 몰농도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위 봐야 돼. 자, 부피 단위는 뭐다? 리터. 500ml니까 0.5리터. 맞니? 그치? 자, 그 다음에 몰수니까 어떻게 돼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몇 몰? 0.1몰. 40분의 4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 계산 했었어.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일단은 문제에서 응용하는 문제 헷갈리면 항상 기본적인 거에서 헷갈리는 거야. 기본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0.2 몰 퍼 리터가 되죠. 아, 얘는 1리터당 0.2몰이 녹아있구나. 그래서 0.2 몰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몰롱도야, 몰롱도. 별거 없지? 별거 없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몰롱도 곱하기 V가 돼요. 그치?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MV가 된다. 자, 이 MV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중에 우리 사단원에서 중화반응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MV.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몰롱도예요. 몰롱도. 자, 0.5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대요. 자, 얘는 분자량이 180이래요. 자, 포도당 수용액 10ml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야. 알지? 자, 그럼 이제 몰롱도고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몰롱도 곱하기 부피는 뭐가 돼? 용질의 몰수 MV. 그러니까 0.5 몰롱도에다가 부피 자 10ml입니다. 1000분의 10리터가 되죠. 그치? 그럼 계산하면 0.005몰이 나올 거예요. 맞니? 자, 근데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분자량 180을 곱하면 나오겠죠. 그치? 자, 별거 없다. 진짜 별거 없어. 그냥 공식에 놓고 계산만 하면 돼. 자, 이게 이제 몰롱도인데, 그 퍼센트 농도나 퍼밀 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몰롱도는 잘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이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그치? 그래서 용액의 부피는 증가하지만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변해?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몰롱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도당 수용액인데 자, 여기 이제 눈금 실린더가 있어. 있어.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주어졌고요. 하나는 자, 어떻게 돼? 요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T1 도시고 자, T2 도시입니다. 알지? 자, 똑같은 포도당 수용, 같은 포도당 수용액이고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를 넣어가지고 온도를 T1, T2로 바꿨어. 25도씨에서 이제 T1 온도, T2. 자, 그럼 온도는 누가 더 높은 거니? 온도는 누가 높은 거야? 똑같은 포도당 수용액의 양을 똑같이 넣었는데 온도를 달리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그림.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했잖아. 얘가 온도가 더 높은 거지. 그치?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작죠. 그래서 몰농도는 얘가 더 작단 말이야. 맞지? 자, 바로 이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런 게 문제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몰농도로 계산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야 우리가 몰농도를 쓸 수 있고, 만약 온도가 변한다면은 자, 우리가 퍼센트 농도나 퍼밀 농도, 그러면 이제 화투 가서 이제 몰랄 농도라는 거 하나 더 배울 거야. 몰랄 농도라는 걸.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를 배웠잖아. 그냥 정의대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살짝 응용이 돼. 변형이 돼서 나올 거야. 자, 이제 변형된 것 같게. 자, 별거 아니야. 20% NaOH 수용액 200g입니다. 알죠? 자, 여기에다가 0.1 몰농도, 0.5 몰농도로 가자. NaOH 수용액 200ml를 섞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부어서 500ml로 만들었다면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단 온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야. 자,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래. 아니, 퍼센트 농도 주어졌고, 몰 농도 주어졌고, 몰 농도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봐봐. 그래서 항상 왜 이제 각각의 우리가 왜 이 용액의 농도 문제가 왜 애들이 어렵냐 했더니 각각은 다 이해를 하는데 섞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섞어 놓으니까. 항상 모든 응용 문제의 기본은 뭐야? 처음 시작은 기본 개념이야. 지금 뭘 물어봤어요? 몰농도를 물어봤잖아. 몰농도. 그 몰농도라는 거는 이게 몰농도니까 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는구나. 그치? 그 용액의 부피는 500ml, 0.5L로 나왔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NaOH에 뭘 구하면 된다? 몰수만 구하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NaOH 수용액, NaOH 수용액이니까 여기에서 각각 어떻게 돼요? NaOH를 몰수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를 대부분 많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 의외로. 이런 문제들. 왜? 요게 꽂히는 거야. 10%고 얘는 몰농도인데 섞었어? 야, 이거 어떻게 구해? 요게 꽂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냥 그대로 가요. 자, 20%야. 200g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냥 정의식에 넣어주면 돼. 그러면 NaOH 질량은 몇 g이다? 40g이에요. 몇 몰이지? 40g이잖아. 40g이잖아. 요거 2분의 1이니까 넘기면 40 아니야. 아니, 이거 계산하면 용질의 질량 40g 나오잖아. 그 NaOH가 40이야. 몇 몰이야, 이거? 1몰이 되잖아요. 화학식량 4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보니까. 항상 기본 정의에 놓고 계산하면 돼. 기본 정의에 놓고 계산하면 돼. 자, 그렇다면 여기는 몰농도고 부피니까 용질의 몰수는 MV잖아요. 그치? 0.5 몰농도에 200이니까 0.2L입니다. 계산하면 0.1몰이에요. 그러면 결국 NaOH는 몇 몰이 돼야지? 1.1몰이야. 그래서 몰농도 M은 0.5L에 1.1몰이니까 계산은 얼마가 돼요? 2.2 몰농도가 나온답니다. 맞니? 항상 농도 문제는 그 농도의 기본 정의에 충실해라. 자, 농도의 기본 정의에 충실해라. 다시 한번 가볼게. 자, 0.25 몰농도 NaOH 수용액 1리터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자, 만들기 위해서 0.05 자, 1 몰농도 NaOH 수용액 200ml에 20% NaOH 수용액 자, Xg을 넣어서
만들 거야. 자, 그럼 X는 얼마니? 자, NaOH의 화학 질량은 40이야.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물을 섞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Xg은 얼마입니까? 근데 농도 딱 두 개밖에 없어. 퍼센트하고 몰 농도야. 위해서다, 씨. 자. 이런 계산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서 더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 여기에서 막혀버리면은 뒤에 계속 이제 더 조금 더 응용되는 문제들 풀 때 굉장히 힘들어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농도의 정의야. 농도 정의. 자, 0.25몰 농도인데 1리터잖아. 그럼 NaOH가 어떻게 돼요? 0.25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NaOH가 몇 몰이 돼야 돼요? 그래, 0.25몰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니? 0.2몰 아냐? 그럼 여기 몇 몰이 있어야 돼? 0.05몰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40 하면 몇 g이야? 2g 되죠? 0.05 곱하기 40 하면, 야, 이거 계산 기본 연산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참고로 0.05는 20분의 1이야.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2g이니까 어떻게 돼요? 20%의 Xg의 용액이 있을 때 2g 있어. 곱하기 100 해야지. 자, 그럼 X는 얼마야? 분의 22해야 되니까 10. 그치. 끝. 아니,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 다 봐봐. 농도 정의만 가지고 풀었잖아. 농도 문제는 우리가 농도 정의만 가지고 풀 거야.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다 문제 풀 거야. 복잡한 공식 없어. 복잡하게 공식으로 안 만들 거야. 그냥 농도의 정의로 풀 거야. 농도의 정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헷갈려요. 이게 섞어놓으면 헷갈려요. 의외로. 섞어놓으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풀이나 요 풀이나 차이는 뭐야? 똑같잖아. 똑같은 실험 아니야? 똑같은 실험이잖아. 숫자만 달라졌 뿐이지. 근데 어떤 값을 구하는지 그 값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잖아. 풀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우리가 농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0.05를 넣어야 되는 대신 0.05 40이 뭐죠? 자, 질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퍼센트 농도잖아. 퍼센트 농도는 질량이지 몰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Xg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용액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용질의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 그 용질의 질량이 용질의 몰수가 0.05몰이니까 질량을 구해야 되네 2g. 자, 그래서 모든 계산의 처음 시작은 뭐라고? 우리 몰수 구하는 그 기본식 있지. 질량이 있으면 화학식량으로 나누고 부피면 1몰의 부피 나누고 그 식을 가지고서 모든 기본 계산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X가 용질의 질량이 2g이니까 퍼센트 농도에 그대로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요 X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아니, 여기서 어려운 풀이가 있어? 아니잖아. 기본 정의만 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우리가 농도 문제 풀 때는 그 어떠한 어려운 게 나와도요, 모든 풀이는 기본 풀이, 기본 식에서부터 시작이 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지?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거야. 용액의 밀도. 그래서 밀도가 주어진단 말이야. 그 부피 곱하기 밀도가 어떻게 돼? 질량 아니야. 자, 질량 주어져서 부피를 물어봐요. 그럼 또 밀도를 이용해야죠. 그거 하나만 더 추가가 돼요. 기본 풀이에서. 별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면 되게 어려워요. 알지? 항상 기본 정의만 가지고 풀 거야. 농도는. 그래서 몰농도를 물어봤어. 그럼 몰농도가 나왔어. 부피분의 몰수야. 퍼센트 농도 나왔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야. 그래서 몰농도를 물어봤으니까 부피를 먼저 체크하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NaOH의 몰수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NaOH의 몰수를 구하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용액의 최종적인 용액의 몰농도 부피가 주어졌지? 근데 앞에서 섞어야 될 용액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몰농도, 하나는 퍼센트 농도야. 근데 퍼센트 농도의 용액의 질량을 물어봤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질과 여기에 있는 용질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물만 더 넣었으니까. 그래서 0.25몰이야. 그럼 여기도 용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용질 몰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퍼센트 무조건 질량이니까 질량으로 바꿔놓고 집어넣고 용액의 질량 구하면 되잖아. 이 전개되는 과정이 머릿속에 딱 펼쳐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풀기만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순간이 생겨버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서 농도네. 그 제일 먼저 농도의 정의를 떠올리고.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부피가 주어졌는지, 몰수가 주어졌는지. 알지? 자, 퍼센트 농도면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 그러니까 질량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 질량이 어떤 게 있는지, 뭘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농도 정의식에 놓고 필요한 값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린다. 알겠니? 자, 이건 우리가 농도 문제에서 기본 응용이야. 기본 응용. 그냥 퍼센트가 얼마냐, 모르는 거 그냥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막 다른 거 막 섞어 놓는단 말이야. 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좀 잘 좀 연습 좀 해놔야 돼. 알겠지?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이야. 자, 일단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 거야. 자,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거든. 자, 표준 용액을 1리터를 만들 거야. 1리터. 그래서 얘를 1리터를 만들 거면, 그러면 당연히 용질의 몰수는 MV이기 때문에 0.1몰 농도의 1리터. 0.1몰이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량이 180이기 때문에 0.1몰은 18g이에요. 그래서 18g의 포도당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 그리고 나서 작은 비커에다가 소량의 물을 넣고 녹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1리터를 만들 건데 왜 200ml의 물에다가, 소량의 물에다가 먼저 미리 녹이는 과정을 할까? 이 얘기지. 아니, 그냥 그 1리터의 물에다가 넣어서 녹이면 되잖아. 근데 200m 정도의 소량의 물에다가 먼저 녹이는 이유는 이거야. 용질마다 물에 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용질은 물에 잘 녹겠지, 포도당처럼. 근데 어떤 용질은 물에 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럼 얘를 막 저어줘야 돼, 한참. 그럼 한참 저어줘야 되니까 많은 양의 물에다가 넣어서 젓는 것보다는 소량의 물에 넣어서 젓는 것이 좋거든.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이 하나 들어가. 자, 그리고 나서 자, 1리터짜리의 둥근 모양의 자, 메스 플라스크라는 것이 있다. 메스 플라스크. 자, 또는 얘를 뭐로 하냐면은
부피 플라스크라고 그래요. 부피 플라스크.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부피 플라스크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 매스 플라스크는 특정 부피의 용액을 제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리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이제 표선 있지? 이 표선까지 채우게 되면 1리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작은 소량의 물에다가 먼저 녹였잖아. 그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넣어주면 흘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깔때기가 들어간다. 그렇지, 깔때기. 그래서 이거 도구, 실험 도구에 대한 문제로 나와. 그래서 깔때기를 받쳐놓은 다음에 자 비커에 있는 용액을 자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식기병이라고 그래. 식기병. 이제 여기는 순수한 물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깔때기나 이 벽면에 어떻게 되니? 요 용액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요 비커도 마찬가지야. 비커도 벽면에 용액이 묻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 이제 씻어서 여기다 다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여기에 묻어 있는 것만큼 어떻게 돼? 용질이 적게 들어가니까 오차가 생기겠지? 그래서 식기병으로 씻은 다음에 자, 물을 넣어서 어디까지? 표선까지 딱 맞춥니다. 요 표선까지. 그러면 딱 1리터의 용액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표선까지 맞춘 다음에 입구를 막은 다음에 어떻게 돼? 흔들어 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1리터짜리의 0.1몰 농도의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표준 용액이거든. 표준 용액. 근데 포도당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자, NaOH는 말이야. 얘를 우리가 저울에다가 측정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전자저울이 있단 말이지. 그럼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종이 있잖아. 종이, 거름 종이 같은 거, 또 기름 종이. 그래서 기름 종이를 여기에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NaOH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NaOH에 여기 눈금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자, 0.1몰이니까 4g이 되겠지. 그럼 4g을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측정하자마자, 자, 즉시 비커에 넣어서 녹여야 돼. NaOH는. 자, 포도당은 상관없어. 근데 NaOH만큼은 측정하자마자 즉시, 이게 10초만 넘어가도 문제가 생겨버려. 즉시 비커에 넣어서 녹여야 돼. 왜? 자, NaOH는 우리 통합에서 배웠다.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조해성을 띠고 있다. 조해성을 갖는다. 즉, 주변에 물을 흡수해서,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자, 이 고체 상태가 어떻게 돼?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AQ 형태로 하니까 요 종이 있지, 기름 종이에 스며들어. 안 되잖아. 그래서 NaOH는 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알지? 자, NaOH는 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올겨울은 작년보다는 덜 춥다고 하더니. 그 정도야, 뭐. 작년 같은 경우도 1월달 한 달 내내 춥지 않았냐? 내 기억에 그랬는데. 한 달 내내 추웠었어, 진짜. 한 달 내내. 어우씨. 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진짜로 막 엄청 추워가지고 막 예전 그 학원에서 정수기가 얼어가지고 정수기가 얼 정도, 학원 안에 있는 정수기가 얼 정도로 막.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래서 화장실을 물 있잖아, 물 틀어놓잖아. 그래서 매 수업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가서 물, 애들 이제 애들 손 씻은 다음에 잠그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항상 틀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쉬는 시간 가가지고 틀어놓고 수업하고 왔는데 중간에 누가 잠궜나 봐. 그 1시간 만에 얼어버린 거야. 낮에. 그때 엄청 추웠었어. 와. 근데 그래서 날은 안 추운데 미세먼지 장난 아니네. 안 내면 좀. 그러니까 마스크 다시 써야 되나?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들었어. 그치? 자, 요 실험 과정에서 이제 나는 여기에다가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1ml를 뽑아내요. 자, 지금 얘는 1리터거든. 1리터에서 1ml를 뽑을 거야. 그럼 소량의 용액을 뽑지.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바로 피펫이라고 해요. 피펫. 그래서 피펫은 아주 작은 극소량의 용액이라든가 또는 액체 있죠. 얘를 우리가 뽑아낼 때 취한다고 하죠. 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피펫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눈금이 있거든. 그래서 이 눈금까지 딱 채웠을 때 얘가 1ml짜리가 되는 거야. 1ml.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고무로 생긴 것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피펫 필러라고 하는데 고무를 꽉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담궈. 그리고 나서 손을 쫙 피게 되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 아주 작은 소량의 액체를 취할 때 쓰이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10ml의 용액을 만들 겁니다. 알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달라졌으니까 농도도 달라지겠죠. 그치?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뭘까? 변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그러니까 누구의 몰? 그렇지. 용질의 몰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가 커진 거지 용질이 더 들어간 건 아니잖아. 용질의 몰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희석이라고 그래. 희석. 그래서 희석은 용매를 가해서 용액의 농도를 낮추는 것을 희석이라고 그래. 이 때문에 자, 변하지 않는 거는 용질의 몰수니까 희석 전 용질의 몰수 MV는 희석 후 용질의 몰수 MV와 같답니다. 그래서 희석 전과 후의 몰 농도 부피 MV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희석 전에 0.1 몰 농도 곱하기 1ml니까 1000분의 1리터가 되겠죠. 자, 희석 후 몰 농도 몰라요. 부피는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0리터가 돼요. 그럼 X는 얼마가 돼? 0.01 몰 농도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게 표준 용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나는 여러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이 필요해. 여러 농도가 필요해. 그러면 그 여러 농도를 매번 이런 식으로 만들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잖아. 그럼 내가 필요한 농도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용액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표준 용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표준이 되는 가장 높은 농도의 용액 하나 만든 다음에 나머지 농도의 용액은 이렇게 희석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희석으로 만들 거야. 자, 이게 바로 이제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말고, 그냥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어차피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얘가 일정하다면 부피와 몰 농도는 반비례거든. 자, 부피가 몇 배 됐습니까? 10배가 됐죠? 그러면 농도는 몇 배가 돼요? 10분의 1배가 돼요. 알겠니? 그래서 부피가
10배가 됐을 때 우리는 이 10배가 돼서 농도가 10분의 1 됐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10배 희석했다. 알지? 10배 희석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부피를 10배로 늘려서 농도를 10분의 1로 줄였다. 알겠니? 그러면 자 이거지. 나는 있잖아. 이번에는 요거를 20ml로 바꿨어.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20 넣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0.1몰 농도 1ml가 있는데 얘를 20ml로 바꿀 거야. 그럼 몇 배 됐어요? 20배 됐죠? 그 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자, 이것이 바로 희석이야. 희석. 별거 없어. 알지?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요 희석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것이 실험으로 들어가면서 숫자를 지저분하게 미지수를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퍼센트 농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계산 헷갈리게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 개념 확실히 잡아놓은 다음에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자 그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이제 그 기본 개념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겠지. 일단은 자 희석이란 개념 잘 봐도 자 요 몰농도는 뒤에 이제 우리 4단원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산연기 할 때. 그래서 pH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산연기의 농도 주어졌을 때 그걸 몰농도로 주어질 거야. 산연기의 농도를. 자, 됐지? 자, 이제 우리가 희석했고,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몰랄 농도도 이거 건너뛰고 필요 없어. 자, 이제 우리 몰농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오겠지만, 앞에서 이제 뭐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을 섞어가지고서 이제 뭐 새로운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 아까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 자,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희석하는 것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의 농도 응용이 나오잖아. 알지? 농도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용액의 밀도가 주어지면, 자, 누가 주어지면? 용액의 밀도가 주어지면 맞지? 그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래서 밀도에다가 자,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자, 이것이 용액의 질량입니다. 자, 무조건 얘를 사용할 거예요. 무조건 얘를 사용할 거예요. 따로 정리해, 이거. 이거는, 자, 거기 없어. 자, 따로 잘 정리해둬. 용액의 밀도가, 우리 문제 풀 때 용액의 밀도가 주어진다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이야. 밀도 곱하기 부피는 무조건 질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다가 놓고 시작하면 돼. 자, 0.1몰 농도 NaOH 수용에 200ml가 있답니다. 자, 얘를요 퍼센트 농도로 바꾸래요. 자, 그런데 NaOH의 화학 식량은 40이고, 자, 요때 요 수용액의 용액의 밀도는 1.2g/ml라고 그래.
자, 이거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래. 맞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지? 항상 농도 정의야. 부피가 왜 나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건 뭐야? 용액의 질량을 찾아야 되고 용질의 질량을 찾아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 240g의 용액이 나옵니다. 맞니? 그러니까 얘는 240g이야. 용액의 질량이. 그 이제 뭐가 남았어? 그래.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자, 몰농도니까, 몰농도 부피니까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잖아. 그러니까 0.1 몰농도에 0.2 리터를 곱하니까 0.02몰입니다. 자, 그럼 질량은 요게를 어떻게 돼? 화학식량은 40을 곱해줘야겠지. 얼마? 0.0 아니 0.8 그렇지. 0.8g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0.8 넣어. 곱하기 100 해. 끝. 이게 이 문제 유형이 왜 그러냐면 꽤 많은 문제에서 이걸 공식화 시켜버렸어. 꽤 많은 문제집에서. 아니야. 공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공식할 때 얘를 1000ml, 1리터로 놓고 풀었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0.1몰 농도 NaOH 수용액 100g 있답니다. 자, 얘 퍼센트 농도 바꾸래요. 그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그 나머지 값은 똑같아. NaOH 40이고, 자, 용액의 밀도는 1.2g/ml야. 그럼 퍼센트 농도니까 용액의 질량이 100g이잖아. 그 이제 뭐만 구하면 돼? NaOH의 질량만 구하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근데 부피가 아니라 용액의 질량이 주어졌지. 그러면 1.2g/ml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 뭐가 돼요? 100g이에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100ml가 됩니다. 맞니? 자, 리터로 바꾸면요. 1000을 곱하면 되죠. 12분의 1리터가 되겠죠. 요 계산을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기본 계산에서 연산해서 틀리면 안 돼. 그럼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치? 자, 120분의 1몰이 된다. 맞니? 자, 여기에다가 40을 곱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g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3분의 1 넣어주면 돼요. 끝. 1.2분의 100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00을 나눠줘야죠. 미리터를 리터로 바꾸려면 1000분의 1 리터니까 1미터는 1000분의 1 리터니까. 그치? 막 이렇게 나올게.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 뭐야? 키포인트는 요거잖아. 그치? 밀도 이용해서. 자, 다시.
자, 10% NaOH 수용에 100m가 있대요. 자, 몰농도를 바꿉시다. 자, NaOH 화학식량 40이고요. 얘 밀도 1.2g/ml입니다. 자, 계산해봐요. 물 농도 부피랑 밀도 주어졌고 부피 주어졌잖아. 고민하지 말고 밀도 곱하기 부피 해. 그럼 나와. 부피는 구했어. 아니 부피가 당연히 나오지. 밀도 주어졌으니까 부피 곱해 무조건. 질량이 나. 그치? 그건 10%니까 120g일 때는 12g 아니야. 맞니? 자, 그럼 12g은 몇 몰이야? 40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0.1L에 0.3몰이잖아. 얼마가 돼? 3몰 농도가 된단 말이야. 아니 뭐가 나왔든 그냥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고 필요한 값 찾아. 그치? 자 다시.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계산해봐요. 계산해봐. 아니 똑같은 거니까 3이 나와야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부피는 12분의 1리터.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10%는 100g에 10g이지. 자 그럼 얘는 4분의 1몰이야. 맞니? 그 어떻게 돼요? 12분의 1리터에 4분의 1몰. 그러니까 똑같이 3몰 농도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농도 계산을 조금 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항상 그렇잖아. 항상 농도 정의 가지고서 무조건 푸는 거야. 농도 정의 가지고. 근데 밀도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 이걸 해라. 요걸 이용해서 필요한 값을 찾아라. 부피가 주어져서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요.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밀도가 주어지면. 근데 이제 이게 표현이 복잡한 거야.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면 괜찮아. 아니 근데 얘가 밀도가 뭐 D1 g/ml야. 근데 얘를 1ml 뽑아가지고 희석시켰어. 그때 밀도가 D2 g/ml야.
막 이렇게 이제 미지수로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제 계산의 복잡함으로 이제 자꾸 틀리게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쪽에 어디 갔냐? 농도. 자,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 요런 55번 문제. 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이제. 96% 황산 수용액을 이용해서 0.3 몰롱도 황산 수용액 1리터를 만들 거야. 자, 그럼 빨리 요걸 끄집어내서, 용질의 물수는 MV니까 0.3 몰롱도에 1리터네? 그러면 0.3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황산이 있어야 된다. 일단 요거 먼저 써놔. 됐지? 자, 다음에. 자,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봐봐. 먼저 첫 번째, 필요한 황산의 질량 Ag입니다. 그럼 황산의 몰수가 0.3이죠. 그러면 0.3몰이니까 여기에다가 황산의 분자량을 곱한 값이 뭐가 돼요? 자, Ag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1에는요, 황산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과정 2 봐봐. 자, 요때 요 황산은 용질이거든. 그치? 그래서 Ag에 포함된 96% 수용액의 질량을 자,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96%는 그냥 농도 정의식에 집어넣어. 자, 어떻게 돼? 수용액의 질량분의 황산의 질량이 Ag이에요. 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 Bg은 어떻게 돼? 100분의 96 곱하기 A분의 1? 아니. 거꾸로 갔지. 자. 얘가 B지. 넘기니까. 자, 그럼 얘는 96분의 100 곱하기 Ag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96분의 100은 0. 맞니? 0.96.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자, Bg의 부피 C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부피니까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밀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ml를 뽑았어. 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1리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넣어준 물의 부피는 1리터 빼기, 그러니까 얘가 1리터니까 1000ml가 되겠다. 그치? 자, 1000 빼기 10ml냐? 라는 거야. 맞아? 아니잖아. 왜냐면 얘는 용액이고, 얘도 용액이고, 자, 얘는 용매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 밀도도 다르고 얘도 밀도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넣어준 물의 부피는 이 둘의 차이값이 아니야. 만약 이것이 맞으려면은 맞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주어져야 돼. 어떤 조건? 혼합전 부피와 혼합 후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래야지 얘 부피 플러스 얘 부피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은 리을 보기는 맞지만 이 조건이 없다면은 이 리을 보기는 틀린 거야. 자, 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거야. 요거 잘 체크해 둬. 진짜로. 왜? 그 기억 디귿이야. 고쳐.
53번 문제. 10% NaOH 수용액으로 0.1몰 농도 수용액 1리터를 만들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0.1몰 농도 1리터를 만드니까 NaOH는 0.1몰이 되겠죠. 맞니? 그럼 이제 여기에서 화학식량 40을 곱하면은 4g이 됩니다. 자, 얘가 바로 W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보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 1리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10% NaOH 부피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10% NaOH 수용에 Vml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알겠지? 물을 넣어서 0.1몰 농도 NaOH 수용에 1리터를 만들 거야. 희석이잖아, 물을 넣었으니까. 그치? 그런데 자, 이 Vml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희석 전과 후에 뭐가 똑같아요? 용질의 질량이 똑같죠? 희석 전과 희석 후, 이거 희석이잖아, 물을 넣었으니까. 희석 전과 희석 후는 용질의 양이 똑같잖아요. 용질의 몰수가, 용질의 질량이. 그 여기가 지금 0.1몰, 4g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몇 g이 있어야 돼? NaOH가 4g이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얘는 부피잖아. 질량이 없지? 10% NaOH 수용액의 밀도는 D라고 그랬어. 자, 그럼 고민하지 말고 D 곱하기 V가 뭐가 돼요? 바로 10% 수용액의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자, 10%는 용액의 질량 dV g에 용질의 질량 4g 곱하기 100이야. 맞니? 그치?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 자, 이렇게 해서 10 나오죠? V는 D분의 40, 그쵸? 자, 그런데 4가 W니까 어떻게 돼요? D분의 4W가 됩니다. 맞니? 아니, 10W가 되죠. 10W.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어요. D분의 10W지 10D분의 W가 아니야. 자, V를 정확히 소량의 부피를 취할 거 아니야. 이때 쓰이는 도구가 뭐라고? 피펫.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된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51번 문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0.1몰 농도 NaOH 200ml에다가 0.4g의 NaOH를 넣었어. 그리고 중류수를 넣어서 부피를 만들었어요. 자, 그치? 그러면 이제 각각 봐봐. MV잖아. 몇 몰이야? 0.02몰이에요. 얘는 40으로 나누면 0.01몰이에요. 맞니? 그러면 여기에 0.03몰이 들어가 있죠. 얘는 0.03몰 농도가 됩니다. 맞니? 자, 디귿 바로 나오겠지? 자, 0.02몰이니까 화학식량 40 곱하면 어떻게 된다? 0.8g이 됩니다. 기억보기 나오겠죠? 그치? 자, 니은 보기는 0.2리터에 얘를 더 넣었으니까 0.03몰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몰농도는 얼마가 돼? 0.15 몰농도가 될 거야. 0.2가 아니지. 자, 그런데 만약 여기가 0.15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요. 왜? 지금 용액에다 뭘 더 넣었어? 용지를 넣었잖아. 그 용액의 부피가 200이 되냐 이 얘기야. 정의상 0.4g의 NaOH를 넣었어. 200ml에다가 0.4g을 더 넣었어. 그럼 나의 부피가 200이 되냐라는 거죠. 안 됩니다.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0.15 해도요, 틀려요. 알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혼합전 부피와 혼합부 부피는 똑같아. 또는 고체가 녹는 것은 전체 부피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치? 그러면은, 그치? 그럼 우리가 농도를 비교할 수가 있고, 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틀린 거야, 니은은.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니은은 틀릴 수밖에 없어. 저거는. 왜냐면 농도 계산이 안 되니까. 부피를 모르니까.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봐. 50번. 자, 항상 농도의 기본 정의식까지 풀 거야. 아, 그렇죠. 40g, 10g, 10g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응? 자, 일단은 디귿 보기에 낫지. 자, 밀도가 2니까 용액 1리터의 질량은 다 1000g 아니야. 그러면 용액 질량 같고 용질 질량 같으니까 나다의 퍼센트 농도는 같아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1리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 농도 문제는 앞에 몰 계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계산이. 자, 가와 나는 같은 용질이잖아. 용질의 종류가 같지. 그럼 질량이 4대 1이면 몰수도 4대 1. 그러니까 A 대 B는 4대 1. 맞니? 그래서 A는 4B가 돼. 그래서 나오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화학식량이 니은 X하고 Y를 물어봤잖아. 자, 몰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가와 다는 같은 몰수예요. 맞니? 자, 그러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자, 가와 다가 몰수가 똑같거든. 그치? 자, 그런데, 자, 용질의 질량은 4대 1이야. 그 화학식량도 몇 대면? 4대 1이 돼야 되겠죠. 맞니? 그래서 화학식량은 X가 Y의 4배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자, 풀면서 딱 느끼는 게 뭐야? 기본 개념. 농도의 기본 정의. 그치? 이게 은근 헷갈리더라고. 물리화학 하는데 어. 화학의 개념으로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아, 물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현상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용한 식으로 그 현상을 이제 해석해서 하는 거고, 화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 있잖아.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라든가 특히 용어 같은 것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2단원부터 이게 좀 많이 줄어들어. 왜냐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2단원, 3단원은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와. 거의 2단원 앞쪽에서 이제 우리 평균 원자나 동위원소 그 정도만 나오지, 2단원 뒤에 이제 전자배치라든가 막 주기율표라든가 주기적 성질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안 나와. 그치?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외운 거 해서 가지고서 제대로 그냥 적용만 잘 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농도, 용질, 용해, 그치?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뭐 부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섞여버릴 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각각의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걸 섞어서 같이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에다가 뭐 퍼센트 몰 농도 다 물어보니까, 거기다 앞에서 했던 우리의 몰 계산도 같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 의외로. 의외로 많이 어려워해. 그런데 그래서 있잖아. 기본 정의를 내가 차분차분히 떠올리면서 풀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농도 문제 풀 때는 기본 정의 가지고서 잘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보자. 48번. 한번 계산해봐. X가 지금 X 몰농도잖아. 몰농도 여기 몰농도 15%. 항상 농도 문제는 기본 정의식부터 식으로 가는 거야. 막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복잡한 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항상 기본 정의만 가지고 풀 거야. 기본 정의로.
자, 봐봐. 왜 여기서 고민이 들어가니? 몰농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0.1리터 아니야. 자,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05몰이잖아. 계산하면 0.5몰 농도네? X가 0.5잖아, 그래서. 자, 15%야. 50g 수용액에 지금 Yg이 녹아 있어요. 자, 그 Y 계산 얼마야? 2니까 7.5잖아. 7.5. 더하면 8. 왜? Y가 30이네. 아니, 왜 30이 어떻게 나와? 계산 잘해야 돼. 계산 실수하면 안 돼. 그래봤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야. 가끔씩 비례식도 있고. 알지? 뭐, 근의 공식 안 나와.